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특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증시에서 삼부토건 같은 주식이 들썩들썩거리는데 그 이유가 우크라이나 재건 특수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가 지금 한국에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의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특수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945년이나 지금이나 우크라이나 재건은 러시아의 의무입니다.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희대의 명짤입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은 나토와 EU, 영국,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조만간에 너는 우리와 함께 할 거다. 우리와 함께 할 거다. 부강한 서유럽 같은 선진국이 될 거다.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꼬셨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대주고 훈련시키고 러시아를 찌르는 폭탄으로 개조를 한 다음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가 우크라이나 등을 두드리면서 너는 이제 우리처럼 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이라크, 리비아 이 모든 국가는 미국과 나토, 이제 서유럽입니다. 혹은 미국 단독에 의해서 파괴된 국가들입니다. 결국 서구 사회가 파괴한 국가들,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키예프에서 이 시큐리티 포럼이라는 화상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참석자도 있는데요. 여기에 빅토리아 눌랜드가 화상으로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카운터 오펜시브, 반격입니다. 대공세죠. 아마도 자포로치아로 추정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4, 5개월 동안 우크라이나와 함께 준비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미국 국방부나 국무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정권이 이렇게 지휘를 하고 미국은 옆에서 이제 조력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함께 카운터 오펜시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락시암이죠. 이 우크라이나는 대리군이고 미국은 작전 지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실제 이 미국의 용병처럼 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한국의 해병대인지 특전사 출신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크라이나 징집병들 훈련에 이제 이렇게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몇 개월 있다가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더 이상 죽어나갈 젊은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길게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 포로 영상을 보면은 50대, 60대 이런 사람도 절비합니다. 이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20대, 30대 이 정예군들입니다. 이들이 많이 이제 희생되었고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 50대, 60대 이들이 이제 주축이 된 거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60대가 되어서 집에 청소를 하고 가라지 이런 걸 좀 치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제 저녁에 들어 누웠다는 겁니다. 자, 60대, 50대 후반이 전쟁을 한다는 거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징집병의 상당 부분이 이제 5, 60대로 구성이 되고 이 정도로 우크라이나군이 암울한 상황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나 영국 이런 곳에서 우크라이나 징집병들을 훈련을 시킨다고 하지만 이들에게 약식으로 4주, 5주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들을 다시 전선으로 보내게 될 때 결국 희생만 늘게 된다는 겁니다. 고도로 훈련받은 바그너 그룹이나 이런 군대에 의해서 이 메소달라지컬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거죠. 이런 끔찍한 현실을 직접 보고 와서 우크라이나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멘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멘의 산하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1000년 전에 예멘에는 이미 이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이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문명이 뛰어나게 발달된 나라입니다. 물론 사막이기 때문에 덥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고층으로 지어서 이제 이렇게 좀 시원하게 만든다 이런 첨단 테크놀로지, 당시로서는 첨단 테크놀로지죠. 그런 기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밀집된 이 하이라이징 빌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위대한 인류 유산을 보면은 여기에다가 공격을 가하겠다. 솔직히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기에 대고 이제 폭격을 했습니다.
자, 이 짤 역시 유명한 짤입니다. Before USA, After USA. 미국이 휩쓸고 지나간 국가들. 이라크야 뭐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리고 리비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이 생활 수준을 유지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뭐 복지, 교육, 의료 모든 부문에서 이 카다피 정권 당시 리비아 국민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리비아는 현재 인간 노예가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멘 뭐 산하 사진이죠. 그리고 시리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조만간에 이 짤방이 밑에 이제 우크라이나 바흐무트 이런 게 이제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빡빡이 브라이언 벌라렉입니다. 더 뉴 아틀라스의 브라이언 벌라렉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이 개입하고 난 다음에 수년에 걸쳐서 치유해야 되는 그런 상처, 그런 균열을 남겼다. 미국이 휩쓸고 지나간 나라들은 뭐 엄청난 균열로 이렇게 이제 버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십 년이 걸린다. 이런 끔찍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점령했거나 미국이 상당한 지원을 해서 뭐 쿠데타를 일으켰든지 어떤 형태로든 권력을 잡게 하고 친미 정권을 수립합니다. 미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 뭐 폭력적인 쿠데타라든가 내전, 전쟁이 있었던 곳. 자, 미국이 휩쓸고 지나가면은 엄청난 파괴와 죽음이 이제 이렇게 뒤에 남게 됩니다. 미국 점령의 역사와 미국이 최종적으로 철수한 이후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 사회 정치적인 균열 그리고 경제적인 황폐가 남겨집니다. 수십 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수년이 걸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재건 작업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크라이나 전이 끝났을 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청사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오랜 군사적 충돌 후 한 국가를 떠나는 경우 그 상처는 꽤 오랜 기간 남게 됩니다. 특히 강렬하게 남은 곳이 라오스입니다. 미국은 뭐 지금 현재는 이 불법 무기로 이제 분류된 클러스터 폭탄, 자탄이죠. 수백 개의 자탄을 담은 폭탄을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야구공만한 자탄들이 쫙 퍼지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 방송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야구공 같은 것을 뭐 조그만 동그란 것을 들다가 뭐 손목이 날아가고 발목이 날아가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까지 그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600만 개의 자탄이 라오스 전역에 뿌려졌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불발병기 UXO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미국의 간섭과 개입, 점령의 장기적인 결과를 보다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우크라이나 전의 모습이 이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미국의 이런 간섭과 개입, 군사 점령에 미국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미국 국민들의 자각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뭐 1955년부터 1975년까지 미국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이제 개입했습니다. 이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 반도 식민지를 이제 고수하기 위해서 독립 세력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프랑스를 지원을 했습니다. 독립 세력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를 지원했습니다. 물론 명분은 공산화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제국주의적인 식민 전쟁입니다. 여기서 이제 프랑스가 패했죠. 프랑스가 패하고 철수하자 이제 미국이 인도 차이나 반도의 주인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에 개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비극을 야기했습니다. 이 50년 기간 동안 미국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 올인을 함에 따라서 결국 미국이 사실상 그때 테크니컬리 부도가 났습니다. 미국 자체가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945년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국으로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몇 년 만에 미국의 국력을 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 이제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이제 미국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또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자, 전투 내내 미국과 동맹국은 수백만 명의 베트남인을 죽이고 전국의 기반 시설과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를 뿌려서 이 토지와 이 국민들에게 또 심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노출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베트남 미래 세대에 또 선천적인 결함과 유전적인 결함 그리고 암의 흔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지독하게 이제 미국이 파괴 행위를 했던 것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입니다. 특히 라오스는 무시무시하죠. 오늘날 UXO 불발 폭발물입니다. 매년 이 세 나라에서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죽이고 불구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UXO 청산에 대한 지원을 제공을 하지만 이 지원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죠.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지뢰제거 및 UXO를 이렇게 이제 캐내서 없애는 겁니다. 이 속도가 대단히 더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로이터에서 며칠 전에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중국이 이 라오스에 고속철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라오스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코비드 팬데믹의 birthplace.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에서 언급할 수 없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럼블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코비드 바이러스를 이렇게 이제 전 세계로 확산시켰는데 라오스에 고속철도를 짓게 된다면 코비드 바이러스가 더 빨리 퍼지지 않겠냐, 이런 좀 조롱조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국제보건 우려라고 해서 올렸는데 사실 이거는 좀 슬픈 일입니다. 이 대상국이 라오스인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트랑은 이런 걸 올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제정신 가진 놈이라면 이런 트윗을 올릴 수 있을까? 중국이 이 라오스에 고속철을 지었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 라오스에 이 클러스터 폭탄 자탄을 수백만 발을 투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고속철을 지을 때 먼저 이 클러스터 폭탄 자탄을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남긴 600만 발 중에 한 20% 정도를 이번에 제거했다고 합니다. 고속철을 지으면서 도로 공사를 하겠죠. 그때 이 클러스터 폭탄을 함께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어쨌든 라오스에 도움을 줬는데 미국은 이 중국의 고속철 건설을 조롱을 했습니다. 참 이것은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라오스에 미국이 저지른 끔찍스러운 전쟁 범죄,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이 중국이 고속철도를 지었는데 야, 코비드 병균 빨리 퍼지겠네, 이런 이제 조롱조의 이 트윗을 올린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라오스에 이 미국이 투하한 클러스터 폭탄 자탄들 그 맵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탄으로 쳤을 때 600만 발 이상이 라오스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자, 아이러니한 점은 베트남과 그 주변국들이 이 미국이 파괴한 라오스의 재건을 도왔다는 겁니다. 중국도 여기에 포함시켰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글자 그대로 참혹합니다. 먼저 1970년대로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당시 준사회주의, 준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세속적인 정권입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이렇게 히잡 같은 거 안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은 그 공산화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자헤딘을 조직합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이제 나섰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사마 빈 라덴이 이 아프간 내에 이제 극단주의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회교의 원리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해서 아프간 정권에 이제 쿠데타를 시도합니다. 결국 이 아프간 정부는 이제 소비에트의 SOS를 칩니다. 그때 이 아프간 정권의 이 초청을 받고 소련 군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요즘은 이제 침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소련군이 아프간 정부를 돕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미국은 이미 핵의 원리주의자들을 70년대부터 육성을 하고 사우디와 함께 돈을 대고 무기를 대서 결국 이제 이 소비에트가 고통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미 아프간에서 미국의 대리전은 시작된 겁니다. 자, 미국의 대리전이 시작되고 자, 그동안 40몇 년이 흘렀습니다. 40몇 년이 흘렀는데 아프간은 더욱더 비극적인 국가로 변해 있습니다. 끝없는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자, 과연 미국이 아프간 재건을 도왔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공산권이 무너진 이후에도 아프간 재건을 돕지 않았고 그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프간의 회교 원리주의 세력들, 무자헤딘입니다. 알카에다. 자, 이들은 소비에트를 흔드는 어떤 이제 대리군으로서 이렇게 미국의 용도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게는 전투무기 위에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우크라이나의 우크나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9.11 이후 또다시 미국이 직접 침공을 했습니다. 자, 미국은 소위 재건을 해라고 수조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아프간 국민들은 그 돈을 제대로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어디에 도로도 짓고 뭐 병원도 만들고 이런 일은 했죠. 그런데 이 정도 돈이 갔는데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작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이 돈이 사라졌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아프간 전쟁의 실체를 돈 세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조 달러, 여기에 뭐 2 트릴리언 달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2 트릴리언 달러가 어딘가 이제 다른 곳으로 샜다는 겁니다. 즉 어떤 형태로 미국의 어떤 특정 계급의 주머니로 다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본질이다. 그 중에 한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만이 아프간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뭐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지난 40년 전부터 대리전을 치렀고 그리고 직접 침공을 해서 20년 동안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프간은 철저하게 붕괴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재건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1975년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이제 철수를 할 때 수만 명의 베트남인을 버렸습니다. 뭐 이들은 끔찍스러운 고통을 겪었죠. 아프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만 명의 미국 용병들. 그런데 뭐 이들 상당수는 사실은 뭐 알카에다 이런 세력들입니다. 자, 이들이 뭐 탈레반에 의해서 학살이 되었다 이런 루머는 들리고 있지만 미국은 여기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50만 명의 어린이들이 뭐 지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이 스치고 지나가면은 제대로 재건된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쫓겨난 이후에 아프간 정권이 가지고 있는 아프간 정부의 자산이 있습니다. 이제 금융 자산이 뭐 미국이나 뭐 영국에 이렇게 파킹되어 있겠죠. 그것을 몰수를 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이제 접수를 했는데 이제 탈레반이 아프간의 정권입니다. 여기에 아프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것을 미국은 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아프간 재건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아프간이 가지고 있는 국부를 이렇게 빼앗아서 인마이 포켓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프간에도 역시 UXO 불발 폭발물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매달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이제 다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세계에 심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간섭하고 개입하고 점령을 한 이후에 그토록 극심하고 파괴적인 후과가 남게 된다면은 도대체 왜 우리는 이것을 허용을 해야 되는가? 자,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길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194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1945년에 나치 세력을 미국과 영국은 이제 빼돌리는 거죠. 그리고 CIA와 미국의 이제 영국의 공작 부대가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들을 무장시켜서 소비에트 내에 이제 게릴라전을 유도하게 됩니다. 뭐 이 이야기는 제가 과거 방송에 드렸습니다. 1953년에야 비로소 이렇게 이제 일망타진되고 한 15만 명 정도는 시베리아로 이제 유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1991년에 다시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공을 들이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파괴하겠다. 이것은 미국의 공식적인 계획입니다. 브레진스키가 쓴 책에도 나오고 뭐 랜드 연구소든 수많은 미국의 싱크탱크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무기다. 그래서 여기를 무장시키고 러시아와 이제 군사적인 분쟁을 유도한 다음에 지역을 이제 이렇게 흔들겠다. 이것이 미국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수많은 싱크탱크, 브레진스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마이단 폭동이 터지고 우크라이나는 네오나치 세력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발전을 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경제는 쪼그라들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경제를 실질적으로 재건하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사적인 부문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군인을 육성하고 무장시키고 또 나치 이데올로기를 허용하면서 이 나치 세력을 사실상 미국이 이렇게 이제 브리드한 겁니다. 이들을 키워서 이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폭탄으로 개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미국이 진짜 우크라이나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염려를 했다면 2014년 마이단 폭동이 터진 이후에 여기에 집중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전쟁 준비만 실컷 시켰습니다. 경제는 더욱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와의 교역이 뭐 200에서 30으로 이렇게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경제는 이렇게 이제 침몰해 왔던 거죠.
그래서 2019년 젤렌스키가 이제 대통령이 된 이유는 젤렌스키는 러시아와 싸우지 않고 민스크 협정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경제를 재건하겠다. 여기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 7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이제 정권을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딱 안면 몰수하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워싱턴 죽음의 손길의 최신 사례라는 겁니다. 미국이 지목한 국가, 이 국가의 국경 안팎에서 어떤 파괴적인 결과가 야기된다. 이것에 살아있는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방은 유엔 같은 국제기구를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주류 언론을 장악한 다음에 전 세계에 어떤 선전만 내보내고 진실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정확하게 우크라이나 전의 진실을 모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미국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양한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진실을 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미국 국민들의 귀에도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미국 국민들이 눈을 뜨고 그리고 미국이 더 이상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어떤 파괴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브라이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 이런 짤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내게 죽은 것은 재해를 만난 것과 같다고 생각해라. 귀신 두목이죠. 오니 이제 오야봉입니다. 이 오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귀신에 의해서 희생이 된다. 이 경우 사람들은 내게 죽은 것을 자연 재해를 만난 것과 같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얼마나 사람을 죽였던 천재지변에게 복수하려는 사람은 없다. 비바람, 화산, 대지의 흔들림. 자, 이 복수 이런 것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벌어먹고 살아라. 나는 귀신인데 나에게 죽은 사람들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자연재해를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신은 절대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 파워를 갖고 있는 자의 손에 죽게 된다면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끔찍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주인공이 오니 보고 이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네오콘 세력은 실제로 이와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네오콘 세력은 전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희생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동정심 이런 거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손에 의해서 파괴된 국가의 이 국민들은 그냥 자연재해를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짤은 정확하게 미국의 네오콘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윤석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야당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정치와 정쟁의 문제로 보는 것 같다. 윤석열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세계 경제를 살릴 계기로 우리도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G7을 다녀오니 각국 정상은 수천억 달러에 달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친 소리죠. 이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리석기 때문에 실제 이 바이든이나 이런 인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를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을 합니까? 자, 이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천억 달러의 재건 사업 이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크라이나 재건이 소중했다면 우크라이나가 파괴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은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휴전 협상이 진행되었을 때 미국은 그 협상 결과를 받아들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들 중에 작년 4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거의 합의에 도달한 이제 터키에서 이스라엘의 중재로 합의에 도달한 휴전안, 그 휴전안 평화협정 안에는 크림반도는 러시아 땅이다. 이건 너무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다 철수를 하는 겁니다. 다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도네스크, 루안스크 공화국 그동안 경계선이 있었던 지역에 이들 지역은 이제 독립을 시켜준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내에 러시아를 쓰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우크라이나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자, 미국은 우크라이나 파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집어던져서 결국 파괴되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판국에 바이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 수천억 달러 재건 사업이 있으니까 너도 좀 끼워줄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혹 했다는 것은 머리통이 비었다는 뜻입니다. 돌대가리라는 뜻이죠.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위협으로 존재하는 한 반드시 파괴합니다. 러시아의 이번 전쟁의 목표는 러시아 국경선에 대한 위협 요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위협으로 존재하는 한 러시아는 끝까지 밀어붙여서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뽕들이 발광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는 군사적 중립지대로 남아야 합니다. 나토에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토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이 경우 미국에게 우크라이나는 용도를 다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용도, 미국에게 우크라이나의 용도는 러시아와 싸울 수 있는 대리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우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그 순간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의해서 파괴되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런 운명도 모르고 지금 불꽃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재건 특수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1945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러시아의 의무고 러시아의 몫이 될 겁니다. 정말 돈을 벌고 싶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이란에 좀 투자를 많이 해라. 이렇게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아프리카가 러시아 열광하는 이유, 다양한 요인들 그런 것은 제가 잠깐 배제하겠습니다. 심리적인 요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서방, 서유럽은 우크라이나에 거의 2천억 불 가까운 그런 돈을 퍼부었습니다. 2천억 불, 거의 200 몇십 조입니다. 260조 정도. 자, 이 아프리카의 특정 국가들이 IMF나 세계은행에 요구하는 것은 국가 외채 한 10조 정도만 까줘. 이제 100억 불 정도만 까줘. 13조. 이것이 요청입니다. 자, 2,600억 불을 퍼부었는데 그것을 20등분으로 하게 된다면 정말 가난한 나라들, 수천만 명의 인구가 있지만 정말 가난한 나라들, 남미와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20개 나라가 살아나게 됩니다. 외채 한 100억 불 정도만 들게 된다고 칩시다. 이 정도의 나라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아서 우크라이나에 올인을 했는데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더욱더 파괴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 새끼들은 믿을 놈들이 아니다. 저놈들은 그동안 아프리카에 와서 온갖 훈계질만 했습니다. 자유가 어쩌고 민주주의가 어쩌고. 그런데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는 인색하고 이 전쟁터에 무려 2천억 불을 쏟아붓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세계인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브릭스로 몰려가는 거죠. 이것이 명백한 현실입니다. 미국과 서유럽은 그동안 제3세계 발전에 그렇게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과거 1950년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물론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것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소 이 최근 20년 동안은 서구와 미국은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3세계는 거의 착취 단 하나의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취급되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착취와 도움 이런 것이 이제 공존을 했다면은 최근 한 20, 30년 동안은 끝없는 착취, 그것을 위해서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구와 미국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이 생산성이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속에는 엄청난 탐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컬로니얼리즘, 제국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결과 수많은 비극이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제프리 삭스 교수가 이 미국의 이 엉터리 같은 불시시죠. 이런 엉터리 같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렇게 이제 꼬집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지금 러시아와의 핵전쟁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많은 세계 시민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미국 정치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슨 IQ가 좀 높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웃기는 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스투피드한 피플들,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금 미국 정부 내에 가득히 있다는 겁니다. 빌리미 믿어라. 내 말 믿어라. 진짜 미국 정부에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놈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기본적인 상식조차 결여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TV에 보는 미국 국무부, 펜타곤, 백악관, 여기에 나오는 미국 정치 엘리트들, 이 놈들이 정말 스투피드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제프리 삭스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